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131명, 카고시마에서 34명, 사이타마에서 27명, 카나가와에서 20명, 오사카에서 1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9,61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32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0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3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3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98명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고 124명 중 62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시설 내 감염이 7명, 직장 내 감염이 6명, 지인들과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유치원 내 감염이 3명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65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쿄의 감염 상황에 코이케 지사는 최근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양성자가 늘고 있다. 다양한 인적 교류가 있지만 불효불급한 이동은 피하며 외출 자제를 하는 것으로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것에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이타마현의 오노 지사는 도쿄와 사이타마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다시 한번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수도권 안에서의 의견 교환을 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도쿄, 카나가와 치바와 연락을 하며 진행하고 싶다라고 내 지자체와의 제휴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 대응을 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도쿄의 코이케 지사와 회담하여 이러한 도쿄의 감염 상황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담 후 니시무라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흥가의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과 적극적인 PCR 검사, 그리고 이용객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가게의 이용 자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계해야 할 상황이며 타 지자체에도 대처를 진행하고 감염 방지책을 확실히 강구하여 경제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코이키 지사가 다른 현으로의 불효불급한 이동을 삼가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로서의 큰 방침에는 변경은 없다. 지사의 책임으로 도민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의 이동 자제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일 큐슈 남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강의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랐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번 폭우와 강의 범람으로 강물이 넘치고 집에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쿠마모토현에 의하면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1명이 사망하였으며 심폐정지가 17명, 중태 1명, 실종 7명입니다. 쿠마모토현의 아시키타마치에서는 강물이 넘쳐 침수된 집에서 80대 여성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쿠마강이 범람한 쿠마모토현의 쿠마무라에서는 넘치는 물로 인해 특별 양호 노인 보호시설에서 14명의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츠나기마치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심폐정지된 사람이 1명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의 토사 붕괴로 복수의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3명이 실종된 아시키타마치의 타가와 지구에서 2명이 심폐정지로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각 마을에서 토사 붕괴 등으로 인해 수명의 실종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마모토현과 카고시마현에 호우특보가 발표되자 정부는 4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관계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관계강요회의에는 타카이치 총무상, 카토 후생노동상, 카지야마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의 쿠마강의 범람과 토사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토사붕괴에 휘말린 분들의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해 상황의 파악이나 응급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구명구조활동과 실종자 수색, 피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큐슈 지방에 5일에 걸쳐 산발적인 폭우가 내릴 수 있어 계속 최대한의 경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며 1만 명 규모로 자위대를 파견하고 대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타케다 방재 담당상을 현지에 파견하는 것을 밝히고 관계 강요들에게 피난이나 폭우, 하천 범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적절히 하며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인명을 제일로 응급대책에 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추가로 각지의 피난소에는 코로나19 대책에도 배려하고 필요한 물자 제공을 조속히 제공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별경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에 대해 계속 자치단체의 피난 정보에 충분히 주의하며 빠르게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는 행동에 유념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마모토현에서는 강의 범람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난소에서의 생활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각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감염증 대책으로서 골판지 침대 1000개, 비접촉형 체온계 100개를 쿠마모토현 광역물류 거점으로의 수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밖에 천으로 된 파티션 300장도 조달하는 대로 현지에 보내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일 도쿄도지사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주요 후보자들은 가두연설이나 온라인 동영상으로 최후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레이와 신생구미의 야마모토 후보는 하치오지 등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도민 일률 10만엔 지급과 수업료 1년 면제, 사업자 보상, 도쿄올림픽 중지 등 그동안 내놓았던 공약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연설 장소로 택한 곳은 고시일 첫 가두연설을 진행한 신주쿠역 남쪽 출구였습니다. 현직의 코이케 지사는 마지막까지 가두연설에 서지 않고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과의 회담 등 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담 후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도민에 대한 가장 큰 책무라고 말하였습니다. 밤에는 마지막 호소로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감염증에 강한 도쿄로 하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전 회장 우츠노미야 겐지 씨는 코로나 대책을 중심으로 연설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특정 목적 기금 활용과 도로 계획의 재검토를 강조하였습니다. 전 구마모토현 부지사 오노 타이스케 씨는 아키하바라 역앞에 연설에서 4일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수해로 복잡한 마음을 내비치며 도쿄 또한 재해 직면 가능성을 알리며 부흥에 필요한 돈을 다 써버린 현 도정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치는 결과가 전부이다. 각 후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판단하고 나에게 도정을 맡겨달라고 어필하였습니다.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당수 타치바나 씨는 선거 최종일인 4일 홋카이도 내에서 보냈으며 2일 마지막으로 선 가두 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숙은 의무가 아니라 요청인데 파친코에 가면 질책받는다. 소수파의 발전을 지키고 싶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시국 속에서 17일간 벌어진 1회의 선거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도쿄에서는 현재 연일 100명 이상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연 도민들이 투표를 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6차례의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중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한 2012년 12월로 투표율은 62.6%였고 가장 낮았던 것은 2003년 4월인 44.94%였으며 2016년 7월의 전의 선거는 59.73%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정도이나 각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감염 확대로 투표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투표를 호소하였으며 사전투표 현황 발표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15일간의 투표자 수는 137만 8,422명, 투표율은 12.02%로 전해 같은 기간 대비 6만 838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개표가 시작될 텐데요. 과연 1,400만 명의 도쿄 도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고 어떤 후보가 도쿄, 일본의 심장을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월까지 반년간 조기퇴직과 희망퇴직을 받은 기업이 급증하였습니다. 민간 신용조사회사 도쿄상공 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의 반년간 조기퇴직과 희망퇴직을 모집한다고 밝힌 기업의 수는 41개, 대상자는 7,192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에 35개 사를 웃돈 수치이며 반년 동안 40개 사를 넘긴 것은 2010년 이후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류, 섬유 관련이 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악화 기업이 늘어나며 조기퇴직과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움직임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사망한 시무라 켄 씨의 간판 프로그램 천재 시무라 동물원이 폐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시무라 씨의 조언 등으로 방송을 설계하였으며 시무라 씨의 생각이나 가르침 등을 뜻으로 방송을 제작하였으나 시무라 씨 없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원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무라 동물원은 올해 9월까지 방송을 진행하며 10월부터는 시무라 동물원에 출연 중인 아라시의 멤버 아이바 마사키 씨가 MC를 맡는 새로운 동물 프로그램 I Love 모두의 동물원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각지의 사람이나 음식점의 상황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지의 관광객의 동향 및 인구 추이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으나 전국 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홈페이지를 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집계한 각 도도부현의 주요역을 중심으로 한 인파의 상황이나 감염이 퍼지지 않은 전해의 같은 시기와 비교한 데이터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이벤트의 티켓 예약 상황 등 검색된 키워드 랭킹 등의 데이터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대한 갱신은 주 1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한 데 이어 4일 축구 j1 리그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4개월 만에 무관중으로 재개하였습니다. j 리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2월에 열린 개막전 이후부터 경기를 연기하였는데 지난주 j2와 j3에 이어 j1이 무려 4개월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j1의 각 경기는 오후 6시 이후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선수들이 기념 촬영에서 사회적 거리를 취하는 등 감염 방지를 의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j 리그는 이달 8일 경기까지 무관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 10일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한적인 관객 입장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